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조인교사 김은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1회 기출문제 3번 하고 있죠. 외암리 전통 민속마을입니다. 그것도 수체계에 대해서 묻는 거죠. 물론 이제 수체계 하니까 지금 아무래도 뭐죠? 지금 수체계, 녹지체계 이런 계통이 또 생각나죠. 그죠? 자, 근데 약간 같은 수체계는 수체계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자연환경 보존, 그 다음에 수체계, 녹지체계 다 이렇게 하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 민속마을이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민속마을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어떤 마을입니다. 그리고 늘 강조지만 정말 우리 것이 살아있는, 그리고 또 정말 보존의 어떤 의미. 근데 더 재밌는 게 그 다음 문제가 우리가 또 문화재에서 나온 문제죠. 그죠? 아닌가요? 4번 문제는 리커드 척도에 관한데, 제가 다른 문제를 보고 왔나? 그 노거수 굴치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문화재 저 굴치에 관한 저 시방서 조건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게 5번이었나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이번에 나온 게 다 지금 그런 부분인데, 자, 여러분이 외암리는 여러분 한번 보셨겠지만 미리 제가 이미 조금 이제 시험 치고 조금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으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또 한번 또 사진은 제가 첨부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저는 1번에 역사라는 개념을 제가 적었습니다. 뭐 우리가 이런 거 같으면요. 아무래도 이제 문화재 계통도 있지만 또 찾은 것도 제가 어떤 참고 자료가 문화재 포털 사이트에서 제가 찾았죠. 문화재청에 들어가도 나와요. 문화재청 안에 포털 사이트라 가지고 문화재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민속마을로 지정을 됐죠. 그래서 이게 항상 제가 이렇게 마을이나 어떤 지정으로 돼 있으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세계유산으로도 넣을 수 있고요. 그죠? 세계유산뿐만이 아니라 또 이번에 지금 그린 플래그 어워드라는 개념도, 물론 이제 이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 그린 플래그 어워드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보면 이제 왜 다른가도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그죠? 어쨌든 간에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플래그 어워드라는 개념으로도 같이 뭐 연결을 억지로 시킬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자연의 어떤 보존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자연을 보존을 하는 것이 좋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자연의 중요성에 관해서 항상 또 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꼭 민속마을 이래가지고 민속의 어떤 개념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역사라는 개념으로 저는 요즘은 조금 생각을 조금 바꿉니다. 물론 이제 역사라고 해서 뭐 대단한 어떤 역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지정을 할 때 저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 뭐죠? 그 세계 문화유산 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술성이라든지 그다음 창작, 사실은 창작이라든지 예술성은 없지만 그죠? 어떤 자연유산 아니지만 문화유산에 들어가잖아요. 문화유산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보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편성, 그죠? 자, 보편성에도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세계유산 중에 또 등록을 할 수 있는 어떤 문화유산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앞에 이 뭐라고 그러죠?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도 우리가 다 등록을 할 수 있는 하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창작이라든지 어떤 예술성은 우리가 가미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성, 문화유산, 지속 가능성이라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일단은 얼마만큼 보존이 잘 됐느냐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의 어떠한 지정을 보다는
나중에 차후에 또 지정의 어떤 더 세계적인 지정을 위해서도 실제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시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역사를 건드려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때문이죠. 더 큰 걸 보기 위해서. 그죠? 지금은 관광이라는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화를 벌여들어야지 국내에 어떠한 뭐 수출을 해갖고 뭐 돈을 번다라는 것은요, 이미 이제 뭐 다른 어떤 개도국보다는 우리는 이제는 좀 뒤졌죠. 그죠? 인구가 더 많은 나라인데 뒤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관광이나 문화로 팔아먹는, 가만 앉아서 팔아먹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자연유산, 문화유산을 파는 것이 훨씬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역사를 보면요, 뭐 여러분 이제 잠깐 읽어보신데 저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 씨가 대릴사유로 들어왔어요, 그죠? 이 씨라는 사람이 대릴사유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벼슬을 해가지고 자손이 번창을 해서 거기에 이제 이 씨라는 가문이 앉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벼슬을 하고 뭐 조금 이 뭐라고 그러죠? 뭐 서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름을 명성을 날리게 되니까 더 좋아졌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이씨 이간의 어떤 호를 따가지고 외암이라는 타이틀을 쓰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외암 맞죠? 외암이라는 어떤 이름을 썼습니다. 제가 지금 안 보여가지고 이거 보나 마나요 완전히. 근데 대충 이제 어떤 줄거리 때문에 지금 보는 거예요. 뭘 썼나 싶어가지고. 근데 글자는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역사가 잠깐 이제 우리가 한 세 개 정도가 어떤 외암리가 어떤 전통의 어떤 민속 마을에 자리 잡는 어떤 가정, 그리고 앞에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자연보존과 무자유산 보편성 지속 가능성 때문에 제가 잠깐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부터 이제 수체계의 어떤 개념인데요. 실제 이제 여기에 제가 지금 잘 적어놨습니다. 입지의 어떤 지형 조건을 제가 먼저 건드려야죠. 왜냐하면 입지가 나와야만이 어떤 지형 조건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외암리라는 개념이 원래가 이제 입지의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형 조건이 어떤 지형 조건이기 때문에 수체계가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형 조건을 제가 먼저 건드려 놨습니다. 그래서 지형 조건이 어쨌든 뭐 성황매 어쩌고 저쩌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안에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말하는 앞에 제가 그거 했었죠? 양택의 조건 하면서 마을의 조건이란 게 있습니다. 그죠? 그 세계 상가 앞에 그 하천이 흐르도록 돼 있는 거. 여기에 보면은 무슨 설화산인가요? 설화산에 뒤에 산이 둘러싸여 있고 북서풍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마을이 이렇게 입지가 돼 있습니다. 그죠? 들어가면서 이렇게 쭉 설화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산에서 산봉우리에서 흘러나오는데 아무래도 여기는 낮고 저 후고죠. 그죠? 그래서 갈수록 높아지는 형상, 우리나라의 어떠한 지형 조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배수가 아무래도 잘 되겠죠? 배수가 잘 되고 여기서 맑은 물이 마을로 흘러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 자, 이게 참 보존이 잘 된 것까지도 좋은데 이 자체에서 설화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요 어떻게 오냐면요, 여기에도 지금 지형 조건은요 어떤 전저후고고요, 설화산까지는 몰라도 상관은 없지만 알면 더 좋고요. 여기에 수체계라는 개념이요 인공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인공적인 것이 아니고 물을 끌어들이면서 여기가 이제 마을이 쭉 이렇게 섰잖아요, 그죠? 물이 이 마을 안으로 통과하는데 말 그대로 인공적 수로라는 거죠. 자고로 국가를 다스리려면 물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인공 수로를 따라서 마을에 물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집 앞으로 딱 보면, 근데 사진에는요 그게 별로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진에 딱 보면은 한참 뒤져보면 그런 사진이 한 컷이 있습니다. 대체로 뭐 돌담만 확 찍어놓고 뭐 관광 어떤 뭐 지도만 적어놓고 해놨는데 저는 수체계를 보기 위해서 저도 안 가봤죠. 그죠?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한 명이 그 전기 쪽 한 분이 그 외암리에 사실 그 고향이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분도 이씨였어요. 근데 그래도 사실은 그 별로 아주 프라이드가 세셨어요. 자기가 외암리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게 외암리 뭐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씨 가문이다라는 어떤 말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정성을 했든 뭐든 저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진짜 그래서 그 사진을 쭉 저도 안 가봐서 모른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찾기 위해서 수체계가 어떻게 돼 있길래 제가 이 시험에 나왔을까라고 해서 사실 보니까 그냥 뭐 관광하고 뭐 막걸리 집 있고 간판 있고 막 다 관광지로는 거의 다 똑같은데 한참 뒤져보니까 그 수체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는 그 문화재 그 토털 사이트에 가니까 뭐 인공수로라는 타이틀이 나왔긴 나왔는데 인공수로가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사실은 없더라고요. 내용은 없던데 그래서 사실 다 뒤졌습니다. 보니까 마을 안으로 수로가 딱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초가집 이렇게 있는데 마을 안으로 이 산에서 쭉 들어오는데 정말 집 앞으로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는 전부 다 돌담이 초가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다 돌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정말 잘 보존된 집이구나. 돌담 자체가 쌓아난 것 자체가 아주 조선시대에 쌓았던 돌담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체계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흐르는 물을 마을에 들어오게 하면서 이 물을 이용을 했는데 인공적 수로를 이용을 해서 물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은 물이 말랐겠죠, 그죠? 뭐 보니까는 물이 거의 말라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물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공적인 수로로서 물을 더 끌어들였고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생활용수로서 모든 것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체계라면 교수님은 과연 무엇을 묻고 싶었을까요? 자, 뭐 돌담이 어떻고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민속마을의 수체계까지만 우리가 지형 조건은 나와야만이 실제로 우리가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거 북서풍이 막아가지고 자연 조건이 어떠한 수능을 했다까지도 우리가 다 적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한 페이지가 안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자연 조건 수능을 하고 우리가 지형 조건에 어떠한 수능을 하면서 북서풍을 막아주고, 그죠? 북서풍을 막아주고 어떠한 자연 물을 이용을 해서 집 앞에 끌어들이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진짜 말 그대로 산이 세 개가 있어가지고 아득한 느낌. 그 산 안에 딱 쌓여 있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위계 질서는 다 잡혀 있다는 거죠. 앞으로 뒤로 갈수록 누구 집이겠어요? 이 시의 어떤 가문들이 뒤쪽으로 있고 앞에는 약간 밑에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하인들. 그래서 마을의 어떤 전체의 위계 질서로 봤을 때는 단계별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떠한 위계 질서의 어떤 개념으로 잡혔고요. 수체계로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인공적인 어떤 수로로서 생활용 수로 사용했다. 까지만 적으셔도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외암들을 모르실 경우에는 대충 뭐 적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인공 수로랐던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만큼 참 광범위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과연 적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렇지만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제가 물론 이제 구령지 하면서 마을 어기가 어쩌고 저쩌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록 이런 문제 몰랐지만은 이번에 공부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연 보존과 그 다음에 전통마을 수체계 하면서 이렇게까지 적더라도 정말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세계문화 등록까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못 적었다 하더라도 앞에 이야기했던 것, 맨 처음에 1강에 이야기했죠.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라고요. 점수는 어차피 당락의 결정은 앞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쳤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교수님이 또 뭐 많이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만큼 많이 또 알고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사 합격되고 나면 여러분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제가 요 몇회 또 적어놨습니다. 뭐가 있냐 하면요.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하면 좀 웃긴다 그죠? 자, 이것이 과거에는요. 하회마을 전통마을도 있었죠. 그죠? 하회 전통마을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회 전통마을도 유사는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어떠한 동족의 개념이죠. 시족이라기보다는 같은 어떠한 그 사람 무슨 이씨 집단 무슨 강씨 집단 뭐 이래가지고 그죠. 그래서 시족이나 동족의 어떠한 전통 마을인데 과거의 시험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말 그대로 수체계의 개념은 아니었죠. 자연 조건. 그러면서 여기에는 그 앞에 수림이 앞에 터여 있어요. 그래서 바람 조건이 없어요. 정말해서 뒤에 산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바람이 바로 맞아서 거기에는 길을 보완을 했다라는 게 있어요. 보완. 그죠? 길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산 축조를 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뭐 태극처럼 뭐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 그래서 그죠? 그는 개념. 그죠? 그 이제 그 하회 전통 마을이라는 개념이 이제 과거에는 어떠한 입지 조건의 전통의 어떤 마을 입지의 풍수지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고요. 지금은 수체계라는 개념으로서 우리가 에너지 어떤 절감 쪽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경북에 있죠. 그죠? 경북에 그 누구 집이죠? 거기도 이신데 그죠? 거기도 보면은 마찬가지죠. 거기도 풍수의 어떤 개념으로 나와 있죠. 이름 까먹었어요. 여기 지금 안 나왔나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앞에 과거는요, 어떠한 풍수적인 입지 개념으로 나왔다면 지금은 어떠한 수체계의 개념, 아니면 녹지 체계나 자연 환경의 보존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더라도 어떤 전통 마을을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은 관점을 그는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민속 마을의 어떤 개념이고요. 다음 문제는 경관 분석 리커드 척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 다음 것도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굴치가 나오면 굴치를 설명하려 했는데 같이 설명을 하려 했는데 굴치가 몇 번인데 굴치가 이래 안 나오지? 그죠? 그래서 제가 잠깐 이제 쉬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굴치가 여기 없었나요? 굴치가 논술이었나요 그러면? 제가 논술을 풀고 와서 그랬나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